안녕하세요. 김매지입니다. 저는 배낭여행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패키지 여행은 뭐 가이드가 따라다니는 대로 먹고 행동하고 뭐 하니까 좀 편하지만 배낭여행은 좀 힘든 거죠. 특히나 이제 인도처럼 그 저개발 국가는 모든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제가 배낭여행을 가서 가장 느꼈던 것은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고자 한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느꼈던 문화 충격이 너무나 커서 글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행 갔다 와서 글을 썼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제가 운이 좋았던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선정하는 우수도서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이 제가 쓴 책 중에서 가장 출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고요. 이 책에서는 뭐 한 40~50편의 짧은 단막으로 된 글이 있어요. 네, 이거 1편입니다. 첫 편인데 아마 이 여행에서의 나의 전체적인 느낌이 아마 들어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새벽 2시였어요. 그래서 뉴델리 공항에서 내렸고 이제 뉴델리는 인도의 그 수도거든요. 공항에서 내렸고 그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밤거리는 굉장히 화물차만이 오가고 굉장히 한산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또 없거나 아주 희미해서 굉장히 어두웠지만 도로는 비교적 널찍했죠. 나는 그냥 그 신기한 풍경이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갔던 때가 6월이었고요. 아마 열대지방의 6월을 경험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거의 막 40도에 육박하는 더위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 보통 덥다 그럴 때 한 37도잖아요. 근데 그 1도, 2도 차이가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울 때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한간 시간이었고 그래서 갔었는데, 아무튼 그 후덥지근한 공기, 막 끈적끈적한 공기를 마시면서 버스에서 내리니까 우선 굉장히 코를 찌르는 악취가 막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막 코를, 이게 무슨 냄새야? 막 이러면서 가니까, 가면서 이제 그 중앙시장 메인 바자르라고 하죠. 거기 그 나라 말로 메인 바자르에 있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근데 가면서 보니까 완전히 폐허 같은 도시였어요. 이게 뭐지? 보니까 막 헐리고 막 건물도 너저분했고 막 포장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그 울퉁불퉁한 거리에 막 휴지이고 막 되게 지저분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달빛은 고고한데 뭔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 처음에 이거 뭐야 시신인가 그랬더니 아마 노숙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인도 카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카레를 먹는데 그게 이제 조미된 카레고 우리 입맛에 맞는 카레예요. 근데 그 인도 카레는요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향도 굉장히 강할 뿐더러 그 카레 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카레 향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노숙 같은 사람이었었고요. 막 시멘트 바닥에 아무렇게 뒹굴고 자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다가 또 소들과 개들이 같이 자고 있더라고요. 웅크리고. 이게 도대체 그래서 난 너무나 놀라워서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사스럽게 하는 것이 여행이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 내가 왜 이런 걸 왔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숙소는 디세트 호텔이었는데, 말만 호텔이지, 거의 이제, 여행객들이 묻는 이제 저렴한 게스트 하우스였어요. 그래도 시트는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트가 침대가 있고 이제 그 허술한 화장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그러니까 에어컨도
아, 화장이요? 고맙습니다. 근데 밥 먹을 때 맨손으로 먹죠. 그 사람들은 맨손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면 항상 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컵으로 이제 이게 뒷물을 하고 코 휴지를 안 쓰고 이제 막 변을 보면 그 물을 끼얹어서 씻습니다. 근데 꼭 왼손으로 씻어야 해요. 왜냐하면 오른손으로는 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으로는 변을 닦고 그러니까 오른손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밤에 나가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행과 다녔고 혼자 다닌 적도 있었지만 밤에 그러니까 인도 남자가 뭐 같이 우리 집 가서 뭐 구경하면 자기가 인도 음식 먹여주고 우리 마누라 소개해주고 너를 재밌게 해줄게 막 이렇게 유혹했어요. 근데 저는 안 가죠. 그 괜히 여자 갔다가 큰일 나잖아요. 되게 저는 좀 그런 거 저거 하죠. 아주 유혹한 남자도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별했고요. 호텔에서 맨손으로, 그러니까 호텔에서 이게 식사가 나오는 호텔은 아니었고요. 이제 식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휴지를 안 쓰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휴지도 없고, 그냥 물만 달랑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져간 휴지를 좀 아껴 써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든 방이 매일 꼭대기층이었어요. 근데 문 밖에서 이제 인도인들은 피부가 검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조금 무서웠는데 내 룸메이트가 일본인 육고양이였어요. 근데 걔가 문을 잠그고 자잔대요. 그래서 야, 이 더위에 어떻게 문을 잠그고 자냐? 그랬더니 아우 꼭 잠그고 자야 된다고 하면서 막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수 문을 잠갔어. 그랬더니 목욕실문까지 담궈요. 그래서 야, 목욕실까지 왜 잠가? 그랬더니 막 숨 막힐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야, 뭐 그런 필요까지 있어? 그랬더니 옆방에 인도인들이 있대요. 그 목욕실 그가 옆방에 인도인들이 있대요. 그래서 야, 그럼 그렇다고 뭐 인도인들이 무슨 뭐 우리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대요. 꼭꼭 잠그겠다고. 그럼 뭐 그 인도 사람들 벽을 헐고 들어오겠냐? 너는 진짜 너무하다. 그랬더니 자기가 안 된대요. 무서워서 안 된대요. 꼭꼭 다 잠궈요. 그러니까 화면이요. 제가 죄송한데요. 아까 오래된 거라서 제가 이렇게 압축해 놓은 그 디스크가 있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못 찾고 좀 어떻게 사진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해서 다음에 좀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굉장히 꼼꼼하고 그 안전의식이 강한 그 일본인의 일반적인 성격을 좀 엿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나라 대학원에 유학했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자유가 좀 대화롭고 제가 일본어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튿날 이제 자고 그 더위에 그냥 땀을 쩔쩔 흘리면서 자고 이제 호텔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젯밤에 아주 이게 뭐 끔찍한 그 광경하고는 달리 그 메인바자르 거리가 이상하게 활기가 넘쳐나고 있더라고요. 그 냄새는 뭐 여전히 고약했지만 여기저기 막 그 사람살이랄까? 그러니까 이게 메인바자르인 건 중앙시장이에요. 막 사람살이. 그래서 막 소란스럽고 막 장사꾼들의 호객행위가 있고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역시 쓰레기하고 막 오물로 막 똥이지 뭔지 그냥 막 엉켜 있고 그 다음에 그 소가요. 그냥 그 도로에 똥을 찍찍 내지르면서 이렇게 한가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차는 차대로 다니고 사람들은 엉켜 다니고 이게 뭐 거리인지 도대체 이게 난장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의 복장은 보통 이제 양복 입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 스포츠 잠바라든지 뭐 이렇게 자유로웠지만 여자들은 꼭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
전통의상은 사리하고 펀자비 드레스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뭐 목도리 두르고 그다음에 이 등허리가 다 나옵니다. 이 배 부분이 다 나오고 치마가 길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사리는요 그냥 기다란 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천을 이렇게 묶어서 치마를 입고 한 바퀴 돌려서 가슴을 가리고 또 한 바퀴 돌려서 목도리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리를 빨아넣은 거 보면 그냥 긴 그냥 천을 이렇게 널었더라고요. 근데 펀자비 드레스는 뭐냐면 펀잡 지방, 인도의 펀잡 지방에서 유래한 건데 좀 이렇게 원피스 같고 내 바지가 있고 그런 거라서 저거는 사입어도 이쁠 것 같아 이러면서 계속 눈여보고 나중엔 결국은 사게 되죠. 근데 손냄새 싫죠? 인도의 스님이요? 스님은요 인도가 그 불교 발상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불교 신자 10%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에서 그 불교는 부흥하지 않고요. 이웃의 뭐 나라로 굉장히 많이 뭐 동남아나 이 중국, 우리나라까지 거기 국교가 될 만큼 퍼진 거지 인도는 없습니다. 그 사람도 뭐냐고요? 힌두교예요. 전통 종교 힌두교입니다. 그러니까 힌두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인도교나 마찬가지인 거죠. 인도 전통 의상은요 사리, 그 다음에 남자들은 룽기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인데 펀자비 드레스는 좀 입을만 했어요. 바지에다 약간 연피스 같은 거 제가 다음에는 한번 입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사왔습니다. 사리는 막 이렇게 배가 보이고 그러니까 감히 이제 입어볼 엄두는 못 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침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뭘 먹을까 이렇게 삼득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한국 식당대로 가자 하면서 우르르 가는데 저는 아니 뭐 여기 가서 한국 음식을 먹어? 현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굉장히 프로 여행가다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명이서 현지 음식을 먹어야 돼 이러면서 쪼르르 이제 현지 식당으로 갔죠. 그래서 갔는데 그 우리가 찾은 식당은 좀 허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고급 레스토랑 말고는 사실 뭐 시설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한 서너 평 남짓한 실내에 뭐 지저분한 탁자 의자 맹맹 소리 내면서 돌아가는 선풍기가 진짜 유일한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좁은 식당에 종업원이 한 5명쯤 돼요. 근데 가족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 처음에 아침으로 먹은 거 인도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짜파티예요. 짜파티는 뭐냐면 그 밀가루 이렇게 밀가루 떡이죠. 밀가루 이렇게 얇게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그 굽는 거 보니까 이렇게 돌에다가 이렇게 쳐서 붙이더라고요. 그 달군 돌에다. 그럼 이게 이렇게 좀 부풀면서 구워져요. 근데 그거에다가 이 사람들 굉장히 먹는 게 단촐한 게 달이라는 그런 그 소스를 찍어 먹는데 하나는 카레 소스고 하나는 이제 검은 콩으로 만든 소스가 있어요. 근데 둘 다 먹기는 어려워요. 어떡하냐.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두 가지 소스를 전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추장을 싹 꺼냈습니다. 이제 그 고추장이 이제 무기죠. 사실은 김, 고추장 이런 건 필수로 가져갔으니까 고추장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밀떡은요 그냥 뭐 그 부풀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밀떡입니다. 근데 이게 밀이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 뭐 수입 밀가루가 아니고 그 사람들 이렇게 아까
다 정제되지 않은 밀인 것 같아요. 근데 좀 구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먹을만 했는데 소스는 절대 찍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추장 찍어 먹고 그다음에 풋고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야 뭐야 웬 고추 이러면서 막 담궈가지고 그나마 이제 반찬이라고 찍어 먹었더니 매워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식사 마치고 5명이 지불한 금액은요 70루피 우리나라 돈은 한 2,0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지불하고 날라왔는데 종업원이 막 꼬마가 카메라 가리키면서 사진 찍어달래요. 그래서 사진이 없어. 그 사진 찍어달래요. 그래서 이제 그 찍은 사진이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친구들은 뭐 우리 돌려받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찍는 거를 되게 즐겨하고 이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귀중품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좀 찍히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찍어줬고 하여튼 뭐 이 건물도 낡고 무슨 폐허 같아요. 도색이나 치장 같은 걸 또 안 하고 우리는 뭐 최소한 페인트 칠해서 좀 건물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이제 한국 그 배낭여행 끝나고 한국에 왔을 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깨끗한 거야? 너무 좋은 나라야. 막 이래서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거리는 더럽고 근데 가난과 궁핍을 진짜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었지만 이상한 활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장사꾼들의 호객행위, 함부로 빵빵거리는 자동차와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개조 만든 릭샤라는 그 탈 것이 있는데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여행 중에 릭샤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택시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나는 너무나 이 먼지와 소금 속에서 그냥 반쯤 넋이 나갔어요. 너무나 환경이 다르잖아요. 이 뭐 먼지 사람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엉키고 거기다 소들이 막 똥 싸고 막 길거리에 똥도 많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나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이상한 어제는 한국에서 너무나 잘 지냈던데 이게 뭐지? 나 왜 꿈속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가 그 이상한 활기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활기에 넘치더라고요. 무기력하고 뭐 이런 게 없이 막 열심히 활동하는 그들이 신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상한 활기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지아이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길래 동전을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왔는지 막 떼거리로 와갖고 막 다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종전 다 내주다가 없으니까 이제 가방 속에 이제 과자 내줘서 하나씩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국어를 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인도군에 차 많죠. 차 많고요. 얘네가 어떤 데서는 중앙선도 없이 그냥 그리고 내가 더 정신이 없는 게 이 차를 가진 사람들은 되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제 여러분들 배워서 알겠지만 카스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층이에요. 이 차 가진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막 정말 함부로 빵빵거려. 그냥 늘 빵빵거리나 보니까 사방에서 빵빵거리는 때문에 정신이 없고 하다못해 사람이 쳐도 돈 10,000원 던져주면 끝이라는데요. 그 사람이 천민일 경우에는 아직도 그게 존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같은 게 오래돼서 지금 달라졌겠지만 크게 달라져서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가고 싶죠. 그래서 근데 내가 그 거리에서 들었던 생각은 더럽지만 활기 넘치는 거리, 거지 아이들, 허름한 건물들. 그러면서 난 먼 기억에 희미한 그 장면 하나를 기억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70년대요? 제가 56년생이기 때문에 70년대를 잘 기억하죠. 제가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그 가난과 궁핍으로 얼룩졌던 한국. 그 아스팔트, 다 패인 아스팔트로 똥을 싸며 지나가던 소달구지. 전 도시에서 자랐지만, 도시에도 소달구지 그 당시에 지나갔어요.
아무데서 소변을 보던 우리들, 좁고 더러웠던 거리. 그때는 사실 몰랐지만 그게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 거리였을까. 그 인도 그 거리를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번번은 옷 한 벌도 없이 러닝 셔츠로 맨발로 나다니던 아이들. 미군 차가 지나가면 기분이 초콜릿을 외치며 먼지스로 달려오던 새까만 꼬마들. 그게 우리의 자아상이 아니었던가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이건 결코 낯선 풍경이 아니다. 나는 아마도 시간여행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1편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편, 2편을 들려드리도록 약속할까요? 여러분 들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자, 그 뭐라고 하셨죠? 길 위에 깨달음이 있다고 한던가요? 네, 제가 인도여행을 왜 갔을까요? 글쎄, 여행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신? 그건 너무 어려운가요? 내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의 에필로그도 지금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인데, 이 에필로그에 써 있어요. 나는 이 여행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너무 많이 배웠다. 아니, 배운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웠지만 배운 게 없습니다. 어쨌든, 저에게는 인생의 한 획을 그었던 여행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여행에서 돌아온 이 책이 저의 지금까지 가장 출세작이었습니다. 이게 우수도서로 선정이 되면 이제 정부에서 저 책을 한 2,000권을 사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서 소유주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이제 이게 재판까지 했고 3세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좀 애착이 가는 책이죠. 고생했고요. 근데 책을 쓰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었고요. 제가 너무나 다른 환경에 펜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밤 되십시오. 끝.